조인이에요. 조인. 이 조인이 뭐냐?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보면 뭐 하나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다 저장하지 않고 여러 테이블로 쪼개서 저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데이터였는데 쪼개서 저장했으니까 나중에 합쳐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조인이에요. 테이블 여러 개를 합치는 거. 근데 그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면 되지 왜 쪼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인 테이블을 합치는 거고요.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쪼개서 넣는 거예요. 아니 말 잘못했네. 조인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거고요. 원래 하나의 데이터였는데 여러 테이블에 나눠서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나눠 저장된 애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조인을 통해서 여러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근데 이 하나의 데이터로 테이블을 만들면 되지 왜 쪼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조인 테이블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조인이라 그래요. 조인. 이 조인이 왜 필요하냐?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테이블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눠서 저장해서 생기는 거예요. 테이블을 합치는 작업이 원래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테이블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때 조인을 써요. 그럼 하나의 데이터를 왜 여러 개의 데이터로 테이블로 쪼개서 저장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예요. 테이블 쪼개지게 된 이유, 합의. 고객의 학생의 합의, 사람의 합의, 고객의 합의. 데이터를 뽑는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겠죠. 홍길동은 합의가 없고 홍길남은 음악과 축구 합의를 가지고 있고 홍길동은 야구라는 합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데 사람은 이게 편한데 DB는 기본 사항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본 사항이 있어요. 하나의 컬럼은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요. 원자성이라 그래요. 근데 예를 보세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합의가 두 개여서 하나의 컬럼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초보자들이 많이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죠. 홍길동은 합의가 없고 홍길남은 합의가 두 개고 홍기령은 합의가 하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죠. 얘 문제가 뭐예요? 이런 테이블의 문제가 뭐예요? 합의가 늘어나면 컬럼을 계속 추가해야 되겠죠. 누가 합의가 10개인 사람이 있어. 컬럼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막 널이 엄청 쌓이겠죠. 컬럼이 5개가 아닌 사람들은 널이 엄청 쌓이겠죠. 데이터가 10,000건, 20,000건 되면 널밖에 없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널이 생기는 부분, 널이 없는 부분을 쪼개서 만들어요. 테이블을 쪼개서 만들어요. 그래서 쪼개진 거예요. 이런 널이 많이 들어가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시스템 부하가 생기니까 널이 없는 형태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쪼개서 저장한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요. 이거 원래 잘못된 이유는 사람 객체랑 합의 객체가 하나의 테이블에 있어서 그래요. 한 개의 테이블은 하나의 객체여야 한다. ENF라 그러는데, 정규식 관련된 거는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책 보고 공부하세요. 기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설명하는 내용이 원자성,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의 컬럼은 모두 키에 위존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어렵죠. 결론은 하나의 테이블은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야 돼요. 이 테이블은 휴먼 객체랑 합의 객체가 한 테이블에 있으니까 널이 생성된 거예요.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해야지 두 개의 객체를 하나의 테이블로 저장하니까 널이 생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갰어요. 이렇게 쪼갰어요. 그래서 어떻게 쪼갰나 봅시다. 왼쪽에는 사람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만큼이 그대로 들어갔죠? 그대로 들어갔죠? 문제없이 그대로 들어갔죠. 오른쪽은 어떻게 넣나 봅시다. 모든 데이터의 식별을 위해서 카운터 컬럼을 넣었어요. 하나씩 증가하는 컬럼을 넣었어요. DB용어로 PK라 그래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나중에 또 뒤에 계속 설명이 나와요. 프라이머리 키, PK, PK는 왜 필요한가? 뒤에 나중에 설명할 텐데 간단히 설명하면, 데이터베이스는 값으로 데이터를 구분해요. 들어있는 값으로 구분해요. 근데 특정 테이블에 A라는 데이터, 이 데이터랑 완전히 똑같은 A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생명주기를 같이 해요. A를 검색하면 둘 다 검색되고요. 그 다음 A를 지우려면 방법이 없어요. 둘 다 지워지고요. 업데이트 하면 둘 다 같이 업데이트 돼요. 둘 중에 하나만 SQL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오는 게 의미가 있나요? 몇 개 들어있는지가 의미 있으면 새로 하나의 컬럼에, 하나의 데이터에 총 몇 개 들어있는지 컬럼을 하나 추가하셔야지. 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장점이 하나도 없고요. 단점만 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 개 있어. 100개, 200개 들어있어. 지우면 100번 지워지고 수정하면 100번 수정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 장점이 없잖아요. 근데 넣어보면 들어가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고 싶으면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해서 이 컬럼에 같은 값이 안 들어가게, 반드시 안 들어가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같은 값 두 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컬럼에 설정을 해서 같은 값이 없게 만드는 게 PK,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리 키 컬럼, 모든 테이블에는 PK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고 PK 컬럼을 추가했고, 다음에 봅시다. 이 정보를 이렇게 넣으려면 이 정보를 이렇게 넣으려면 다음과 같이, 요 쪼개진 테이블에 넣으려면 다음과 같이 넣어야 돼요. 자, 보세요. 1번은 합의가 없죠? 그러니까 1번 널 하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안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합의가 두 개죠? 2번 음악, 2번 축구, 2번 축구, 2번 음악.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3번 야구.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보세요. 합의가 없어도 널이 들어가지 않죠. 합의가 없어도 널이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합의가 추가돼도 어때요? 새로운 합의가 추가돼도 얘는 테이블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그냥 넣으면 되죠. 4번 2번 사람이 농구, 이렇게 하면은 2번 사람이 농구 합의가 추가된 거죠. 새로 추가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고 널도 들어있지 않죠. 이런 이유에서 테이블을 쪼개요. 이런 이유에서 테이블을 쪼개요. 자, 그 다음에 펄링키, 외래키라고 그러는데, 펄링키, 외래키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요 컬럼이 외래키예요. 외래키. 요 컬럼이 외래키예요. 자, 외래키는 처음 하시면 엄청 어려워하고, 이것만 알면 뭐 DB 설계는 솔직히 전문가랑 개인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만 알면 거의 뭐, 근데 이 정도가 쉽지 않나 봐요. 해보면 뭐 복잡해. 테이블이 많아지면 엄청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이 컬럼이 외래키예요. 펄링키. 이쪽 테이블은 펄링키가 없어요. 외래키가 없어요. 자, 펄링키를 정의해 볼게요. 펄링키. 다른 테이블에 PK를 값으로 가지는 컬럼, 여기 펄링키야.
이건 뭐 이해되나요? 외우셔야지. 뭐 이해 안 되면 외우는 게 다예요. 다 모를 땐 다 외우고 한 100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언젠가 쭉 연결이 돼요. 자, 볼까요? 다른 테이블의 PK를 값으로 가지는 컬럼. 자, 이 테이블이 있죠? 여기 폴링키가 있는데 다른 테이블. 이거의 다른 테이블은 관계가 있는 원래 다른 테이블이에요. 관계가 두 개의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는 다른 테이블에, 그럼 이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이죠. 다른 테이블, 이 테이블 PK를 이 컬럼의 PK가 얘죠. 얘를 값으로 가지는 컬럼. 좀 더 자세히 하면 PK, 다른 테이블이 PK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테이블에 PK가 가지고 있는 값 1, 2, 3에 해당되죠. 요 1, 2, 3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의 PK를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다른 관계가 있는 다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PK가, 관계가 있는 다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PK를 값으로 가지는 값. 어휴, 너무 기네. 자, 예를 기준으로 얘가 폴리키니까 다른 테이블의 PK가 가지고 있는 값 1, 2, 3에 해당되죠. 요게 1, 2, 3, 이 값을, 요 1, 2, 3이라는 값을 값으로 가지는 컬럼. 요 컬럼 보세요. 얘가 폴링키니까 얘가 요 1, 2, 3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죠. 1, 2, 3 중에 잘 보세요. 2, 2, 3. 여기 있는 값 중에 없는 값이 들어갈 수 없어요. 고객이 없는데 없는 고객에 합의를 넣을 수 없죠. 얘는 반드시, 그럼 잘못된 데이터죠. 없는데 고객이 없어요. 5번 고객이 없는데 5번 농구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예요?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이 테이블에 넣을 수 있어요. 폴링키라고 얘기해요. 어렵죠? 뭐 현실 세계에 이런 종류의 테이블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테이블 열면 엄청 많아요. 우리 배운 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라인 있죠? 이게 전부 원래는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었는데 쪼개서 만든 거예요. 크게 보면 다 쪼개서 만들었죠? 엄청 모든 테이블이 다 연결돼 있죠? 봅시다. 각 테이블에 비슷한 경우를 찾아드려 볼게요. 선바닥, 원래는 두 개의 테이블이 아니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도 되는 테이블들이에요. 얘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건 마지막에 합시다. 왜냐면 좀 셀프 조인이에요. 좀 어려운 특이한 경우니까 얘부터 확인해 봅시다. 얘는 뭐야? 사원인가요? 사원. 잡스는 뭐야? 직종이죠.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원래는 하나의 테이블이었대요. 두 개는 관계가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 사다리가 있죠. 0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관계가 하나의 데이터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다리는 여러 개랑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ERD 할 때 얘기해보고.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사원은 반드시 하나의 직종을 가지고 있어요. 짝대기가 하나죠. 반대쪽 테이블하고 관계를 읽는 거예요. 점사원은 식별관계, 비식별관계인데 몰라도 관계없어요. 다른 테이블의 PK 프라이머리 키를 폴링 키로 가지면 식별관계, 안 가지면 비식별관계. 초임 제목이 뭐 아나 모르나 별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중요한 건 두 테이블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의 사원은 반대쪽 요 짝대기랑 음명을 같이 해요. 하나의 직종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의 직종은 여러 개의 사원을 가지고 있죠. 그럼 두 테이블을 저장할 땐 어떻게 저장되냐면 프로그래머 P군, 프로그래머 C군, 프로그래머 D군, D4원, C4원, E4원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 A군, 디자이너 F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겠죠. 그럼 아까 그 고객과 합의 두 테이블 중에 어떤 게 고객이고 어떤 게 합의죠? 고객은 사원일까요? 직종일까요? 자, 하나의 고객은 여러 개의 합의를 가지죠. 하나의 합의는 반드시 하나의 고객을 가지죠. 직종이 고객에 해당되겠네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의 고객이 여러 개의 합의, 하나의 직종이 여러 개의 사원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네요. 얘는 더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무슨 의미예요? 고객 테이블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사원이죠? 사원 테이블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사원. 똑같은 데이터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 테이블 두 개, 사원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하는 거예요. 근데 별명을 쓰자면 얘는 사원 테이블, 얘는 사원에 관리하는 관리자 테이블. 이름을 바꿔 쓸 수 있겠죠. 왜냐면 둘 다 사원이죠. 근데 어차피 사원 테이블에 관리자도 있죠. 그래서 이 사원의 관리자 관계가 있죠. 이거 뭐 셀프 조인 어려우니까 나중에 확인합시다. 일단 단순 조인부터 확인합시다. 그래서 한 테이블로 자기 테이블을 새롭게 조인했다 그래서 셀프 조인이라 그러고 자기 자신의 테이블을 조인해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가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드릴게요. 자, 읽어보고 확인하시고 시간 좀 드리고 조인이 끝나면 뭘 할 거냐면 조인에 관련된 설명이 끝나면 뭘 할 거냐면 자 지금 미리 해두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뭘 하냐면 이거 어디 갔어? 뭘 하냐면 자 그 문제는 나중에 놓고 이거 하는 게 더 낫겠다. 아까 본 HRDB HRDB를 보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PK랑 폴링키 설명해 보세요. 아까 보면 이렇게 라인이 있죠. 라인 이게 전부
두 테이블에 관계가 있다, 조인 가능하다, 뭘 설명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뭘 하냐면 셀프 조인은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맨 위에 1번 셀프 조인은 할 수 있는 사람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뭐 그냥 나는 항상 어떤 마인드냐면, 모르면 굳이 하지 말고 쉬운 거를 해라. 할 게 삿더미 같은데 모르는 거 해서 뭔 소용이 있냐. 할 게 엄청 많은데 쌓이고 쌓였는데. 그래서 봐서 한두 번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거 공부하세요. 다른 거 보고. 그리고 언젠가 물어보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뭘 이해하려고 그래요. 딴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포기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포기한다는데 저는 뭐 마인드가 달라서, 모르면 왜 포기하죠? 모르면 해야죠. 다 알면 포기해도 돼요. 다 아는데 굳이. 내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야를 다 알게 되면 때려치고 딴 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몰라서 그만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자기 하지 말고, 기초 지식은 여기 어느 분야에 있든 다 기초 지식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어느 회사에서 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느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내가 회사 가면서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 사람이 인재인지 아닌지는 프로그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프로그램을 다 깨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짝 길게 할 것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몇 가지 딱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글이 있어요. 합의의 하나의 데이터는 뭐 이렇게 글 쓴 거 있죠. 그리고 관계가 있어요. 아까 HRDB 관계도 보여드렸죠.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작성하세요. 이걸 작성해 보세요. 그 작업합시다. 다른 거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 시켜드릴게요. 좀 정리 좀, 이거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읽어보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다 이해되신 분들은 HR 테이블, 아까 이거 선 하나하나가 전부 관계가 있어요. 이거 만들세요. 이걸 만드세요. 뭐 실제 들어가 있는 테이블로 좀 자세하게 하셔도 되고, 그냥 글로 쓰셔도 되고, 셀렉트하면 데이터 들어있는 거 확인 가능하잖아요. 해보세요. 되게 많네. 관계가 되게 많아 보여도 뭐 10개가 안 돼요. 해보세요. 왜 해보라 그러냐면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테이블 쪼개라 그러면 어떤 게 한 개 들어가고 어떤 게 여러 개 들어가고, 쪼개기까지는 하는데 보고 확인을 되게 못 하시더라고요. 자, HRDB 보고 이해되신 분은 하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질문하시고요.